이 세상 정말로 망하게 둘 거야? 세상이 불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젠 뭐 익숙하잖아요. 기후위기, 전염병, 전쟁, 그냥 뭐 오늘 뉴스련이 하죠. 진짜 재앙은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우리 자신, 바로 무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우리 멱살 잡고 흔드는 90대 노학자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노엄 촘스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1.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 촘스키는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니, 세계대전 때보다? 냉전시대보다? 대체 왜? 딱 두 가지. 거대한 시한폭탄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애써 무시하는 시한폭탄.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이건 언젠가 닥칠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재앙이죠. 이미 호주 퀸즐랜드에서 18만 5천 채의 주택이 홍수, 산불, 사이클론 위험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 거절당하는 중입니다. 집은 있는데 보험이 안 되면 은행 대출도 막혀버립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가치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다 같이 게임 오버예요. 영원히. 그리고 둘째, 또 다른 폭탄. 말 그대로 핵폭탄입니다. 히로시마 이후로 인류는 자기 머리 위에 칼을 매달고 살아왔어요. 한동안은 상호 확증 파괴라는 기가 막힌 룰 덕분에 버텼죠. 네가 쏘면 나도 쏴. 그럼 둘 다 죽어.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공포의 균형이었어요. 근데 이 신사협정이 지금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는 신중한 타협의 옛 외교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승리주의적 일방주의로 미국의 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제적 반격 능력은 표면적으로는 방어 시스템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그 배치 방식과 인식 방식 모두 선제 공격 무기 그 자체입니다. 2. 예고된 비극.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짜 원인. 소련이 무너진 뒤 미국은 세상의 유일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거만해졌죠. 옛날처럼 외교니 타협이니 적과 대화하는 구닥다리 방식은 집어치웠어요.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 맘대로 한다. 이 오만한 태도가 어떻게 비극을 낳았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똑똑히 보여줍니다. 촘스키는 이 전쟁을 예고된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민스크 협정이라는 평화로 가는 출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길이었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 당시 미국은 그 길을 무시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우크라이나를 나토, 즉 미국의 군사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것. 러시아 바로 코앞까지 말입니다. 러시아의 안보 불안 따위는 완전히 묵살했어요. 이건 마치 옆집 대문 앞에다 대포를 설치해놓고 왜 화를 내냐고 따지는 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푸틴의 침공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그건 끔찍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촘스키는 푸틴이 어리석음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푸틴은 미국의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의 침공은 유럽을 극도의 공포에 빠뜨렸고 그 결과 유럽은 미국의 바짓가랑이에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됐죠. 바로 워싱턴이 수십 년간 원했던 그림입니다.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가 예상과 달리 엄청나게 선전하자 미국의 전략은 바뀝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에서 러시아 약화로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서 경쟁자인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대리전이 된 겁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에 티르키예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진행됐지만 미국과 영국의 반대로 무산된 정황이 있습니다. 평화는 미국의 새로운 목표, 러시아 휘말리기에 방해가 됐을 뿐이니까요. 이게 바로 촘스키가 보는 전쟁의 본질입니다. 한 미치광이의 광기로 시작된 전쟁이 또 다른 강대국의 냉혹한 계산 속에서 끝없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 그 사이에서 죽어나가는 건 힘없는 사람들 뿐이죠.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지. 미국이 밖에서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세상을 지배한 단 하나의 이념,
신자유주의.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부자들이 맘대로 하게 놔두면 언젠가 그 돈이 아래로도 흐를 것이다. 스포일러, 돈은 아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곱비 풀린 야만적 자본주의는 돈이 위로 뿜어져 올라가게 했죠. 194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상위 1%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약 10%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1%가 25%의 소득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위 80%는 아무런 소득 증가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체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무려 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6경 8천조 원이 하위 90%에서 상위 1%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6경 8천조. 여러분의 월급, 자녀 학자금, 노후 자금이 전부 그들에게 빨려 들어간 겁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둑질이었고 이게 다 합법이었다는 게 코미디죠. 참, 분노하고 고립되고 조종당하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쥐어짜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범죄, 질병, 불신이 넘쳐나죠. 사람들은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이 거지 같은 시스템을 증오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선동가들이 나타나죠. 분노한 대중은 그들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설계한 자들은 우리가 반격하지 못하도록 아주 영리한 두 가지 장치를 해뒀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을 박살냈습니다. 노동자의 유일한 방패였으니까요. 둘째, 공교육을 망가뜨렸습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아니라 말 잘 듣는 노동자가 필요했거든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원자처럼 흩어져 고립된 채 분노만 들끓게 된 겁니다. 누군가 나타나 저놈들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기 딱 좋은 상태로 말이죠. 4. 자본주의의 소름 돋는 블랙 코미디. 자, 그럼 이 위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류 최대의 위기,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화석연료와 군산 복합체, 그리고 광기에 휩싸인 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블랙 코미디를 들을 준비하세요.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석유 회사가 땅을 다시 얼리기 위해 거대한 냉각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왜냐고요? 땅이 단단해야 석유를 시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뽑아낸 석유를 태우면 영구 동토층이 더 빨리 녹게 될 텐데도 말입니다. 이건 풍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자본주의가 자기 꼬리를 먹어치우면서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사람들은 태양광 패널이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영국에선 골프장이 태양광 시설보다 4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탈출구는 있을까요? 촘스키는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대안은 늘 있었습니다. 지배와 경쟁이 아닌 협력의 세계. 198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인류는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적 지능은 천재의 경지에 올랐다고.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손에 넣었죠. 그날 이후 우리를 따라다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도덕적 지능도 그만큼 성장했는가? 스스로 만든 무기를 통제할 만큼 우리는 현명해졌을까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우리가 포기하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 당장 해야만 합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책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어떻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흔들리는 세계의 질서편 노엄 촘스키와 CJ 폴리크로니우 지음 알토복스